호주 원주민 아보라진 이야기.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생전에 이웃에 사는 아보라진 로리를 만나 오후 한때를 보낸 적이 많았다. 폴란드인의 피가 섞인 로리는 아주 특이한 생김새의 매력을 가진 여인이며 대학까지 나온 분으로 풍겨 나오는 지적인 온화한 모습과 상대를 끌어당기는 화술은 편안함을 주어 틈나면 들려 이야기꽃을 피우곤 했었다. 나의 영어 실력이 문제가 되어 대화의 흐름을 끊어놓아 안타까울 때가 많지만 자주 만나는 이웃이 되었었다. 로리와 나눈 원주민 얘기를 정리해서 글을 쓰고 있지만 이 글이 원주민의 모습을 정확히 표현한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으나 로리가 참고하라고 준 기록을 번역했으므로 신빙성이 있다고 말하고 싶다. 호주 역사 200년 중 아보라진들을 호주 시민으로 인정해 준 것이 불과 50년밖에 안 될 만큼 백인들은 원주민 말살 정책을 써서 캡틴 쿡 선장이 호주를 발견할 당시 30만으로 추정했던 원주민 숫자가 200년이 지난 지금도 비슷하다면 이해가 될 것이다. 이 수치도 아보라진들에게 특별히 혜택을 주는 연금과 실업수당을 지급한 이후에 급격히 늘어난 통계이므로 거의 전멸을 했다고 볼 수도 있다. 순수 혈통의 아보라진은 10% 내지 15%며 나머지는 로리처럼 혼혈이다. 세계 여론에 밀려 아보라진을 호주 시민으로 인정해 주어 생활 보조를 해주고 있지만 이것도 로리의 설명으로는 인구 말살 정책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실업수당과 연금을 아보라진들에게는 특혜로 많이 주고 있지만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이로 인해 일을 하지 않고 모두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평균 수명이 40세도 안 되고 있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지 않은가? 로리의 말을 듣고 말문이 막혔으며 백인들이 호주 정착 초기 마구잡이로 아보라진들을 죽였다는 사실을 떠올리면서 전율을 느꼈다. 호주 원주민인 아보라진은 4만 년 전에 동남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다. 호주 원주민이 호주에 정착하기까지 제4 빙하기 중반으로 추정하며 그들은 아시아 대륙에서 인류 최초로 바다를 건너 이주한 용감한 민족이었다. 그러나 약 2만 년 전 해빙기가 시작되면서 해면이 약 200여 미터 상승하게 되자 아시아 대륙과 호주 대륙 사이의 연결이 곤란해졌다. 하지만 호주 북부 케이브 초크에 상륙한 파푸아뉴기니아 민족들에 의해 침범당하고 이 계기로 인도네시아와 중국과의 교역도 시작되었다고 한다. 1426년에는 중국 명나라
해상 채집선의 선원이 호주 북서부 해안에 지도를 그릴 정도로 이방 민족의 접근이 빈번해지고 그로 인해 호주 원주민의 존재도 알려지기 시작했다. 호주 원주민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류 중 가장 못생긴 인류의 시초인 크로마뇽인과 흡사하게 생겼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형상 외부 민족과 교류하지 않은 채 생활의 원신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본래 선한 민족이다. 처음 북방민족 및 백인들에 의해 땅이 침략당했을 때도 그들의 배를 눈여겨보지도 않을 만큼 침입자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고 한다. 그것은 오랜 세월 고립되어 생활해온 그들의 순수함에서 나온 행동이었다. 현재 호주에는 약 30만 명의 원주민이 있는데 피가 섞이지 않은 원주민 수는 약 4만 정도 된다. 원주민들이 박해를 받을 때는 혼혈 원주민이 백인으로 있었으나 혜택이 많아지자 원주민으로 신고하는 사람이 많이 늘었다. 원주민들은 자치시설을 가지고 있으며 노턴 테리토리의 암햄랜드와 서부 사막 지역은 원주민 지역이다. 그것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지역이라 사막에서 식물의 뿌리나 짐승을 잡아서 먹으며 정착하지 않고 이동을 하면서 유랑생활을 한다. 옷 대신 진흙을 묻혀 더위를 피하고 몸을 장식하고 허리에 띠를 매어 중요한 부분을 가렸으며 추운 밤에는 캥거루 가죽으로 이불 대신 사용했다. 이들을 정착시키려고 정부에서 집을 지어주어도 살다가 불을 질러 태워버리고 다시 유랑생활을 한다. 호주 원주민은 단결하지 못하고 600여 종족이 사막을 떠돌다 사멸하거나 몇 명의 족속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자연치료법을 전공하고 호주에서 의료활동을 하던 미국 출신 여의사 말로 모건이 쓴 무탄트 메시지도 멸종되어가는 원주민 얘기를 쓴 것이다. 그들의 생활은 환경에 의존해서 살았으며 강이나 바닷가에 살던 원주민들은 바다에 물고기를 주식으로 하고 파라마타 지역에 살던 원주민들은 뱀장어를 길러서 먹었다고 한다. 유칼립터스 나무에 노란 꽃이 피면 봄이 온 것을 알고 꽃이 떨어지고 추우면 겨울이 된 것을 알 뿐이다. 원주민들은 바다의 물고기보다는 육지의 짐승을 잡아먹는 것을 좋아했고 풀이나 나무 씨앗을 맷돌로 갈아서 만든 가루로 빈대떡 비슷한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 거기다 야생꿀을 발라 먹기를 좋아했다. 도마뱀, 고아나는 닭고기처럼 맛이 좋아 잘 먹었으며 캥거루, 월러비, 포슘, 비단뱀, 조개, 개, 굴, 새알, 거북이알, 나무 속의 곤충, 애벌레 등을 먹었다. 생식도 하지만 무진장 묻혀있는 석탄을 써서 익혀 먹었다. 사냥은 어려서부터 가르치며 창과 부메랑이 무기이다. 생선도 긴 창을 던져 잡는다. 또한 작사를 이용해서 거북, 상어 등을 잡았다고 한다. 글씨는 없지만
그림으로 서로 의사표시를 했다. 불을 아주 소중히 여겨 이동할 때는 꼭 가지고 가며 물 찾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 사막에서도 물을 잘 찾는다. 가뭄으로 백인들이 물이 없어 목말라 죽을 때도 원주민들은 물을 찾아내어 풍족히 썼다고 한다. 원주민들은 밖에서 잔다. 다만 밤에 바람을 막을 정도로 나무나 나뭇껍질로 엉성하게 만들어 살고 있다. 아이들은 보호를 잘하고 귀하게 여긴다. 그 이유는 아이가 자라면 먹이를 구해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은 철저하다. 특히 여자들이 성인이 되어 함부로 남의 남자를 보고 웃지를 못하게 한다. 남편 위에는 곁눈질을 못하게 철저히 교육을 시킨다. 결혼식 장식을 위해 코를 뚫거나 이를 뽑거나 배 장식을 위해 칼로 뚫는 아픔을 참는다. 남자는 장인의 먹이를 책임져야 한다. 19세기 백인들이 이민 와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땅과 수원지를 확보하기 위해 원주민들을 살해하기 시작했다. 총 또는 밀가루와 고기에 독을 넣어 짐승을 죽이듯이 살해하고 원주민들이 신성시하는 곳을 점령하고 여자들을 강간하게 되자 원주민들이 270명의 백인을 살해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원주민 사냥이 시작되어 씨를 말릴 정도로 죽이기 시작했다. 19세기 말 기독교인들이 앞장서 원주민 학살을 막기 위해 미션 라이빙 정책으로 원주민들을 정부가 지정해준 땅에서 살게 했다. 근데 아무 시설도 없고 종족의 정통적인 꿈의 재단도 없는 쓸모없는 땅을 주면서 살게 했고 다만 백인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해주었던 것이다. 이곳에 모여 스스로 대표자를 뽑아 통치하게 했으나 정부가 지원해주는 자금으로는 아이들의 교육 문제도 해결 안 되는 열악한 환경이었다. 원주민들은 자녀 교육을 시키려 해도 지방학교에서 받아주지를 않았으며 백인과의 혼혈아까지도 교육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 취직을 해도 임금의 차별화로 저임금에 허덕이게 되었고 영원히 차별종족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그러나 150년이 지난 후 전술한 바와 같이 1967년에 원주민도 시민권을 주어 국민으로 인정하게 되고 지금은 형식적이지만 자치지역까지 만들어 놨는데 그 자치지역이 호주의 지하자원이 반 이상 묻혀있는 지역이라 지금은 개발을 하려면 원주민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원주민들이 허가를 해주지 않아 가슴을 치고 있다. 현재 그들은 수백 년 동안의 지배와 약탈에 의해 심신이 거칠어져 있으며 뒤늦게나마 배운 지식인에 의해 독립을 하려는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 무진장 묻혀있는 지하자원의 힘으로 원주민들의 힘이 커질 때가 멀지 않으리라 여겨진다. 지금은 고인이 된 로리도 이 대열에 앞장서고 있었으며 완전 독립은 아니라도 최소한 인디안 자치구와 같이 독립된 아브라진 자치구를 만들어 원주민들을 결속시키는 것이 소원이라고 했었다. 로리의 소원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